여러분 안녕하세요, 달통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장만을 했습니다. 지금 음질이 좀 달라진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제가 원래는 카메라에 대고 좀 크게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사실 그래서 소리가 막 울리거나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 좋은 마이크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습관적으로 목소리를 자꾸 크게 내고 있는데 좀 작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마이크는 다른 유튜버들께서 추천을 많이 하신 보야 M1 뭐 하여튼 이건데 이게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그냥 샀어요. 제가 뭐 노래를 부를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복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잘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소음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마이크 보이시나요? 마이크 지금 여기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윗집게는 불이 갑자기 나갔어. 이 집게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이거 엄청 단단해요, 집게가. 근데 이 마이크를 안 써봐가지고 옷깃 스치는 소리가 막 슥슥 들어가면 어쩌지? 요거는 뭐 허리춤에나 차면 되는 것 같은 그 집게도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여기 집게.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스, 오프, 스마트폰 이렇게 적혀있는데 저는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로 올려줬어요. 사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처럼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딸려 들어와요. 이게 그 노래방 가면은 마이크 꽂는 약간 그런 것처럼 생겼는데 나중에 제가 노래방 갈 때 챙겨갈게요. 처음에 배터리 새 거 하나 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잡음을 좀 더 잡아주겠죠? 그런 용도로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씌워서 사용을 할게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핸드폰만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냥 제 핸드폰으로 생 목소리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소리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고 제 복식에 따라서 소리가 들쑥날쑥 높았다 낮았다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제 이야기에 묻히잖아요. 겸사겸사 이야기가 겹치니까 목소리가 겹치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편집할 때 소리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허공의 먼지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허공 소리 뭐지? 그 막 노이즈 같은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그 소리가 목소리 볼륨을 키우면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외에서 찍을 때 주변 소음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랬습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나요? 제가 마이크를 한번 떼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마이크를 뗐어요. 잘 들리시나요? 평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복식으로 좀 크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왠지 막 울리는 소리까지 같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저도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는 생 목소리에서 볼륨 키운 거. 이게 이제 편집할 때 원래 사용하던 제 목소리와 제 목소리 크기입니다. 볼륨을 좀 높인 게 티가 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마이크를 사용한 복식을 사용하지 않은 제 편안한 목소리입니다. 괜찮나요? 평소에 제가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걸로 촬영을 하는지, 촬영 후에 편집은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하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을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인분들 통해서 대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제가 큰 채널은 아니지만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궁금하고 답답해서 유튜브를 많이 검색을 했고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일단 카메라. 저는 원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뉴질랜드 여행 브이로그를 찍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찍은 영상이 아니라 평소에 써니 언니랑 저랑 같이 추억을 간직하고자 영상을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찍었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제가 그 영상들을 편집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집을 따로 배운 적이 없고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영상 편집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때 영상 지금 보면 완전 어설퍼요. 완전 어설퍼요. 민망해서 저는 그 영상 제가 진짜 지금 하면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물론 지금 영상도 나중에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핸드폰으로 그냥 찍었는데 제 핸드폰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사진이나 동영상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용량이 거의 꽉 차 있어요. 사진이랑 동영상 때문에 용량이 거의 다 꽉 차 있어요. 근데 용량 때문에 자꾸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샀냐? 이게 아니라 제가 원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구매했던 DSLR 카메라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진 잘 찍는 친구가 얘기를 해준 건데 DSLR이 동영상을 찍게 되면 조리개가 원래 찰칵하고 닫혀야 되잖아요. 근데 잘 이렇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쪽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열려있대요. 그러면은 여기 안에 먼지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동영상용이 아닌 카메라로는 동영상을 찍으면은 카메라에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카메라로는 동영상을 진짜 안 찍었었는데 유튜브 리뷰에서 DSLR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카메라가 뭐냐? 캐논 600D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제 600D 카메라입니다. 캐논 DSLR 카메라로 찍었을 때 장점. 그냥 영상 찍기 좋아요. 특별히 제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구매한 카메라가 아니라 저한테 있어서 영상을 찍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딱히 장점이라고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고, 근데 이게 11분, 12분 정도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녹화 버튼을 다시 눌러야 돼요. 원래 다 그런가요? 다른 걸 잘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캐논 가격은 당시에 제가 2011년도쯤 샀으니까 그때 가격이 13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신상이었기 때문에 카메라 잘 모를 때, 완전 입문일 때 신상 아무거나 샀던 게 캐논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유용하게 엄청 많이 잘 찍고 다녀요. 이걸로 제 카메라 인생을, 아주 제 머릿속에 있는 카메라 공부는 캐논으로 다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는 주로 고프로를 사용을 해요. 고프로 히어로 8. 이거 되게 좋아요. 광고 아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찍었을 때 장점, 고프로 장점은 일단 너무 귀여워요. 요거 가격은 한 50~60만 원 정도 하고요. 일단 휴대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이게 엄청 가볍고 작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삼각대 같은 거 연결을 해서 다니긴 하는데, 삼각대 연결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저 어디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막 들어다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엄청 가벼워서 일단 좋고, 제가 액션캠을 왜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좋다고 해서 유명하니까 일단 샀어요. 근데 써보니까 진짜 좋은 게, 근데 이건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단 써보면 알아요. 왜 좋은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움직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엄청 낯짝이 두껍거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타입이어가지고 들고 다닐 때도 약간 좀 막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를 여기다 이렇게 대고 여러분 안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해가지고 맨날 뭐 요쯤에 이렇게 대고 뭐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소리도 잘 안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막 개미 목소리처럼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 마이크 보이세요? 여기 마이크? 이게 마이크인 것 같아. 정확한 건 아닌데 한 99% 맞을 거야. 제 소리를 너무 잘 잡아주고 이게 시야를 굉장히 넓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광각으로 찍을 것인지 협각으로 찍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도 여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움직이면서 찍는데 얘가 흔들림 보정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는 이렇게 막 하면은 이게 막 엄청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도 제가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이거는 분명히 내가 흔들면서 찍었어. 근데 여기는 흔들리지 않게 나와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찍다 보면은 나중에는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야. 화질도 그렇고. 화질을 떠나서, 화질은 문제가 아니야. 화질은 이게 좋은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요? 아무튼 진짜 써보신 분들 다 공감할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 너무 좋아요 이거. 근데 이거의 단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촬영할 때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촬영이 되는지 몰라요.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DSLR 캐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핸드폰 아이폰 7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찍으면 용량이 풍부하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었고, 사실 핸드폰으로 찍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유튜브 뭘로 보고 계세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유튜브를 거의 핸드폰으로 시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은 핸드폰으로 보면 화질이 크게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핸드폰은 다 화질도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조명을 따로 사용을 안 했어요. 근데 화면에 제가 더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서 원래 사람의 욕심이 그렇잖아요. 제가 더 예쁘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명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게 스탠드용 조명인데, 조명을 보여드리면 이게 테이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탠드 조명이에요. 여기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도 있고요.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이렇게인가?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사용을 안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접으면 되는데 하여튼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일자로 접혀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게 전원 껐다 켰다, 전원 버튼, 그리고 조명 밝기 마이너스. 점점 밝아지죠? 이렇게 밝은 조명. 아까는 한 이 정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밝으면 제가 눈이 또 아파요. 그리고 이 조명이 좋은 게 3가지 색상이 있어요. 보세요. 괜찮나요? 이렇게 흰색, 백색 조명이 있고 노란색 조명이 있고, 노란색이랑 백색이 섞이는 것 같은 그 중간 단계의 조명도 있어요. 이게 지금 백색 조명이고, 이게 백색이랑 황색이랑 약간 섞인 중간 단계.
그리고 이게 황색 조명.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해봤어요. 저는 주로 이 백색 조명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제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제품 사진 같은 거를 자주 찍어요. 그럴 때 사용하기에도 좋고 네일 아트 할 때 스탠드 조명 대용으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아니면은 글 같은 거 쓸 때, 다이어리 같은 거 쓸 때 켜놓고 하면은 좋더라고요. 화장할 때도 가끔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상 찍는 조명 외에도 여기저기 밝게 사용하고 싶을 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명이 크기 자체가 작아서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어디 여행 가서 찍을 때 휴대하기가 편리해서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나중에는 이 조명을 사야겠다 라고 찜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사면은 그때 다시 또 리뷰를 할게요. 저는 조명을 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정을 합니다. 왜냐면 예쁘게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보정을 안 한 거고 지금은 보정을 한 거. 제가 얼마나 보정을 많이 하는지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편집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제가 처음에 편집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원래 가장 처음 뉴질랜드 영상에서도 가장 처음 유튜브에서 가장 처음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거는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한 건데 편집을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료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곰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단점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화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화질이 너무 깨지더라고. 무료라서 그런가? 해서 그 다음에 핸드폰 앱이 있는데 무료로 동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액정이 많이 깨졌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붙잡고 편집하고 막 글자 이렇게 막 넣었다가 이렇게 막 편집하고 하니까 분명히 화질은 이게 더 좋은데 이걸로 몇 시간 동안 편집을 하고 있다 보면 편집하는 게 보통 막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도 편집을 하는데 10시간 이상이 기본적으로 걸려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고 하니까 전화가 올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야. 이게 전화를 받으면 이 영상 편집했던 게 다 날아갈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훨씬 좋긴 하지만 핸드폰으로 편집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아이패드를 하나 샀어요. 아이패드가 갖고 싶어서 그 핑계로 산 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내 돈 내산이니까 아이패드를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패드는 엄청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게 제 대본도 여기에 있어요. 대본이 토시 하나하나 글을 다 적어놓은 게 아니라 대략적인 주제가 적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제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적어놓는, 메모해놓는 정도? 제가 예전에 한번 대본을 디테일하게 적어본 적 있어요. 문장 처음 시작부터 씁니다까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국어책에 읽는 것처럼 되게 부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을 싹 버리고 다시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꼈어요. 나는 대본을 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로 편집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용을 했던 앱이 있어요. 여기 있다. 그때 했던 거 여기 막 남아있네. 제 퇴사 이야기도 그때 이걸로 편집을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하면은 아마 오류 떠가지고 안 나올 텐데 신천지 뭐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도 안 뜨네요. VLLO라는 앱인데 이 앱이 정말 간편하게 사용하기 너무 좋은 앱인데 당시에 이 앱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자막도 넣고 그렇게 작업을 하다가 단점이 좀 더 심화된 기술을 쓰려면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제가 모자이크나 블러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그걸 사용하려면 유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연하게 언젠가는 전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라 거기다가 유료로 돈을 투자를 해버리면 영원히 그 앱만 쓸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원데이 클래스 댄스 배우는 영상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 말고 주변에 다른 분들은 모자이크를 해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모자이크를 해야 되는데 하려면 유료 앱을 써야 돼. 근데 유료 쓰면 내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영원히 배우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급하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일단 프리미어를 깔긴 깔았어.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처음 보면은 진짜 완전 백지 상태니까 이쪽 창은 무슨 용도인지 이쪽은 무슨 용도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일단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배우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모자이크까지 해가지고 영상을 일주일 안에 올려야 돼. 그러면 겁나 급하게 배워야겠죠. 그때 이후로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기 시작했죠. 앱의 장점은 간편하고 쉽게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유료 항목이 몇 가지 있다는 거.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는 디테일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디테일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중간에 소리가 똑똑 끊겨. 근데 그 똑똑 끊기는 소리를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디테일하게 보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무궁무진한 어떤 기능들이 있겠죠. 제가 아직 잘 모를 수 있는. 근데 앱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표현은 사실 안 돼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의 단점. 자꾸 렉 먹어서 꺼진다는 거. 프리미어 프로의 단점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제 컴퓨터의 단점인 것 같은데 파일이 무거우니까 자꾸 한 번씩 렉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1분에 한 번씩 컨트롤 S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만 찍어도 앱으로만 편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제 채널이 뭐 얼마나 크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앱으로 편집을 하다가 욕심이 점점 생기면서 그렇게 점점 진화를 해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부터 갖추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해도 거기에 100% 만족한 사람이 있을까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쳤다. 마이크 여기 있어? 와. 여러분 방금 완전 충격적인 메모리가 다 돼서 메모리를 갈고 왔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떼놓고 혼자 열심히 계속 떠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